네, 그래서 지금까지 몇 가지 메타볼리즘을 모델링하는 거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렸고, 사실 제가 디테일한 것까지 여러분들한테 뭐 가르쳐드리진 않겠다고 이제 첫 번째 시간에 말씀을 드렸죠. 뭐 제가 사실은 잘 알지도 못하고 이 과목의 목적이 여러분들이 모델링이라는 게 도대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가, 여러분들이 실제로 모델링을 하기에는 시간이 없으니까, 대부분이 생물을 하시는 분들이고 시간이 없으니까 어차피 그 문제는 콜라보레이션을 통해서 해결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콜라보레이션을 하더라도 이제 모델링이라는 게 어떤 것이고 어떻게 돌아가고, 그래서 할 수 있는 건 뭐고 할 수 없는 건 뭔지, 거기에 대해서 이제 감을 잡을 수 있으면 좋고, 그것이 아니더라도 최소한 거기에 관심을 가지게 만드는 것이 과목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주 디테일한 것까지는 담지는 못한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4장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네트워크에 대해서 지금까지 보고 굉장히 심플한 네트워크에 해당되는 메타볼리즘에 대해서 봤는데, 물론 이제 바이올로지컬 현상을 분석하기 위한 매스매티컬 툴들은 다양하게 존재를 하죠. 어떤 것들은 디퍼런셜 이퀘이션을 쓰는 것들도 있고, 어떤 것들은 벡터를 쓰는 것도 있고, 벡터나 매트리스를 쓰는 것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어떻게, 이런 것들에 대한 기초 지식도 필요하지만 이것들을 어떻게 나눌 수 있을 것인가, 어떨 때 뭐를 적용해야 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여기서 좀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모델링은 어떤 것으로 나눌 수 있을까? 하나는 디스크릿하고 컨티뉴어스 모델링으로 나눌 수 있겠죠. 디스크릿하다는 거는 1, 그 다음에 2, 그 다음에 3, 4 이렇게 가고 1하고 2 사이는 중요하지 않은 그런 모델을 쓸 때는 디스크릿 모델을 써야 될 테고, 그걸 쭉 다 컨티뉴어스하게 연결시키는 모델을 쓸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디터미니스틱이라는 거는 이제 그 파라미터들이 딱 결정돼 있다, 어떤 숫자로 결정돼 있어가지고 그거를 정확하게 그 파라미터에 의해서 이제 숫자가 결정되는 것, 이거를 이제 디터미니스틱 모델이라고 하지만, 스토캐스틱 모델도 존재한다. 스토캐스틱은 확률적으로 뭐가 튀어나오는 거죠. 확률적으로만 정의를 할 수 있을 때, 파라미터에 어떤 숫자를 적용할 때 확률적으로만 적용할 수 있을 때 그거를 이제 스토캐스틱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저번에도 말씀드렸던 리니어와 난리니어 모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요거는 요거 그래도 좀 쉬우니까 이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의를 하고 가면은, 무엇이 리니어냐? 리니어는 자, 어떤 우리가 모델을 하고자 하는 어떤 시스템이 있고, 이 모델을 몰라요 우리가. 그럴 때 인풋을 i를 넣었을 때 아웃풋이 5가 나오더라. 그래서 인풋을 i1을 넣었더니 5원이 나오더라. 그 다음 실험에서 알기 위해서 이제 실험을 여러 번 하겠죠. 그 다음 실험에서 i2를 넣었더니 o2가 나오더라. 그러면은 그 다음 실험에서는 i1 플러스 i2를 넣어줄 수 있겠죠. 그랬을 때 결과가 o1 플러스 o2로 나오더라. 이러면은 이제 그거는 리니어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그런 이퀘이션들은 또 리니어 이퀘이션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 적용될 수 있으면 굉장히 좋은 게, 수없이 많은 매스매티컬 툴들이 리니어 시스템에 대해서 발전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네트워크는 우리가 해석하고자 하는 네트워크는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그런 리니어 툴들을 많이 써야 된다. 근데 바이올로지컬 시스템은 대부분 리니어하지가 않죠. 그래서 이제 매스매티컬 툴들을 적용하기가 힘들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계속 이거를 적용시키면서 이제 이해를 해야 된다. 그래야지만 우리가 못 보던 거를 볼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어떤 방법이 있느냐? 이 난리니어한 시스템을 리니어하게 어프로키메이션을 시켜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거를 다 매스매티컬 모델로 표현하려고 하지 말고, 어떤 부분적인 시츄에이션에서 리니어하다라는 걸 증명하고 거기서는 리니어 모델을 적용하는 거, 이런 식의 접근 방법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면은 어떤 요
안에서 요 인터벌 안에서 그게 리니어한가 그런 것들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뭐 이런 것들도 이제 필요하겠죠. 그런 방법들이. 그래서 그런 것들을 약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해야 될 거는 이제 리니어, 난 리니어 좀 설명을 해드렸고, 먼저 해야 될 거는 이제 디스크리트, 컨티뉴어스. 우리가 모델이라고 하면은 대부분 이제 컨티뉴어스를 많이 생각을 해요. 디퍼런셜 이퀘이션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근데 실제로 꼭 컨티뉴어스만 있는 것이 아니라 디스크리트한 것들도 굉장히 많이 다루고 있고 그런 것들의 모델이 많이 적용되고 진짜 컴퓨터 사이언스에서는 그런 것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죠. 그래서 디스크리트한 게 뭐냐? 디지털 클락 같이 똑똑똑똑 이렇게 가는데 그 사이는 중요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타임 피리어드 중간 부분은 무시될 수 있는 것이 이제 디스크리트한 거죠. 근데 그 디스크리트 할 때 그것이 자기 자신의 것으로 다시 돌아온다. 좀 이따 보겠지만 뭐 DNA에서 ATGC 같은 경우에 ATGC밖에 없잖아요. 그것이 시간이 흘러갔다고 해서 다음 시간에서 전혀 다른 게 되진 않잖아요. 결국 자기가 자기 자신으로 돌아온다. 이러면은 이제 리컬시브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리컬시브는 이제 디스크리트 모델 중에 일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해석하는 게 이제 디스크리트 혹은 리컬시브 디터민 모델인데 그 중에서도 디터미니스틱 모델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그젬플로 보고 있는 게 파퓰레이션 모델이에요. 그래서 파퓰레이션 모델은 우리가 박테리아 그로스 뭐 이런 거를 볼 때 전부 다 이제 컨티뉴어스 모델을 많이 쓰죠. 근데 사실 컨티뉴어스 모델이 꼭 더 유스풀하냐? 뭐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이거를 리컬시브, 그러니까 디스크리트 모델로도 충분히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가정을 하면 되냐? 모든 박테리아가 타임 0에서 분열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딱 분열을 하는 시간이 30분이다. 그러면은 10마리가 분열을 시작한다. 그러면 딱 30분 뒤에 20마리가 되는 거죠. 사실 그 중간은 증가가 없어요. 딱 30분 뒤에 20마리가 되는 거지 그 중간에 뭐 12마리, 13마리 이런 것들이 사실은 있을 수가 없죠. 그래서 그렇게 가정한다면 이게 디스크리트 모델이 더 맞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몇 좀 설명을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뭐 여기 제가 설명했던 게 여기 나와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t와 t 플러스 타우, 타우가 이제 분열하는 시간, 요 사이는 중요하지 않고 또 t 플러스 3타우하고 t 플러스 4타우는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그 사이는. 그래서 그걸 무시하고 그냥 클락이 흘러가는 그때 시점만 보면서 이제 모델링을 할 수는 없을까?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이제 그 모델을 처음 도입을 했던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썼던 모델은 이제 레드 블러드셀 모델이었어요. 그래서 적혈구가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적혈구는 본메로에서 만들어지고 스플린에서 이제 디스트로이 됩니다. 그러면은 본메로는 스플린이 얼마나 디스트로이 시킬 줄 딱 알고 이걸 만드느냐? 그렇지가 않죠. 그냥 자기는 전체 레드 블러드셀 파퓰레이션을 보고 만들겠죠. 스플린은 또 역시 전체 레드 블러드셀 파퓰레이션을 보고 디스트로이를 시킬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우리는 보통 스테디 스테이트에 있죠. 그렇지만 환자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은 이제 스테디 스테이트에 있지 않은 백혈병 환자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이제 이게 언스테이블한 스테디 스테이트가 아닌 영역으로 들어갔을 때 뭐 이럴 때 이제 이 모델을 적용을 시킬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그럴 때 어떻게 이거를 모델링을 할 수 있을까? 그러면은 여기서 보면 R에는 이제 레드 블러드셀 서큘레이션 하는 레드 블러드셀의 숫자인데 이제 day n의 숫자입니다. 그 다음에 mn은 이 본메로에서 하루에 만들어지는 숫자 mn, 그것이 mn이고, 그 다음에 스플린에서는 이 rn을 가지고 그중에 얼마 정도를 없애겠죠. 그 없애는 비율을 f라고 정의를 합시다. 그러니까 한 10% 없애면 f가 0.1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G라는 거는 그
이렇게 없어지는 것 중에 얼마만큼이 새로 만들어지느냐. 이렇게 요만큼이 없어지잖아요. 스플린에서 그것과 새로 만들어지는 거의 비율, 그거를 이제 G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의를 했어요. 어제의 Rn-1과 Mn-1로부터 오늘 Rn이 어떻게 정의가 되느냐. 어제 있던 것 중에 이만큼은 없어졌고 그다음 이만큼 새로 만들어졌죠. 그래서 그렇게 정의가 되고 그 다음에 Mn은 이렇게 F 곱하기 G의 Rn-1로 정의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은 여기에 어떤 값을 넣을 수 있느냐. 초기 값을 1000개, 그 다음 10개, 그 다음에 0.01, G2 이래가지고 이렇게 플랫을 해봤어요. 그 책에 보면은 이제 day by day로 플랫을 해봤습니다. 이제 unstable 해요, 당연히. 이게 G가 2가 되면은 굉장히 많은 양을 디스트로이 되는 것보다 2배 많이 만드니까 당연히 계속 증가를 하고 어느 순간 가면은 이제 폭발적으로 증가를 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unstable하다, 리얼리스틱하지 않다. 특히 건강한 사람한테는 리얼리스틱하지 않다.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바꿔보자. 5%가 디스트로이가 되고 만들어지고 5%만큼이 새로 만들어지고 G를 1로 하자. 그랬더니 이제 첫 번째는 이니셜 점프가 있지만 그 다음에는 이런 식으로 스테빌라이즈가 되더라는 거죠. 처음에 R0를 1000씩으로 했을 때 최종적으로는 N은 한 962개, 그 다음에 새로 만들어지는 거는 48개 정도로 스테빌라이즈가 되더라.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얼마나 만들어지고 얼마나 없어지는지를 모델을 할 수가 있더라는 거죠. 그러면은 이런 거에 있어서 우리가 건강한 사람이라면 이것이 스테디 스테이트에 도달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스테디 스테이트는 어떤 경우에 스테디 스테이트에 가느냐. 이때는 매일 이 값이 비슷해야겠죠. 이것도 비슷해야 되고 이것도 비슷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쉽게 스테디 스테이트 조건을 찾는 방법은 이거를 갖다고 놓자. 그래서 이 수식에서 이거를 갖다고 이렇게 놓아버리면은 이런 수식이 나옵니다. 여기서 이것을 만족하려면은 G가 1이 돼야 돼. 그러면은 이거를 만족할 수가 없다. 거죠. 그래서 G가 1일 때만이 이제 스테디 스테이트에 도달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건 우리가 사실 이런 수식을 안 풀어봐도 알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이걸 하는 이유는 이제 그렇지 않은 상황들도 모델링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나눠서 써본 거고. 그렇다면은 만약에 이제 unstable한 상태에서 우리가 F와 G 값을 안다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수식을 나타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제의 값들 R과 N의 값들에 이 매트리스를 곱하면은 오늘의 값을 알 수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것이 일정하다면 이런 식으로 레프리젠테이션이 가능하다. 그래서 또 이런 디스크리트한 모델을 풀면은 모델을 가지고 사실 이 레드 블러드 셀의 롱텀 파퓰레이션을 예측을 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이제 컨티뉴어스 우리가 셀 그로스, 박테리아 셀 그로스를 뭐 DXDT 해가지고 컨티뉴어스 펑션으로 나타내는 거에 비해서 어떤 이점이 있느냐. 사실 파퓰레이션 모델에서는 이런 것들을 요즘은 굉장히 많이 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건 이제 챕터 10에 보면은 여러 가지 조건에서 파퓰레이션이 이렇게 달라지는 것을 이런 디스크리트 모델을 가지고 이렇게 분석을 한 것들의 예들이 좀 나옵니다. 처음에는 컨티뉴어스로 분석하고 그 다음에는 디스크리트한 모델을 가지고 파퓰레이션을 분석한 예들이 나오니까 혹시 좀 더 알고 싶으면은 이제 챕터 10을 공부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거는 이제 저는 바이오몰레큘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파퓰레이션은 특별히 더 다루지는 않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소개해드릴 모델은 디스크리트하고 스토캐스틱한 모델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디스크리트에 대한 개념을 이제 좀 아시겠죠? 그렇게 했을 때 그것이 표현되는 것이 스토캐스틱 할 때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제 대표적인 여기에 해당되는 모델이 이제 마르코프 모델이라고 불린다고 해요. 마르코프 모델이라는 거는 이제 여기 나오지만 주사위를 굴리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내가 지금 주사위를 굴려서 나오는 어떤 결과 값이 이전에 주사위를 굴린 거에 영향을 받느냐, 이게 이제 마르코프 모델이냐 아니냐를 결정하는 건데, 이제 이전에 굴린 결과의 값에 영향을 받으면 마르코프 모델이 아닌 거죠. 이전에 주사위에 나온 값에 영향을 안 받으면 이제 마르코프 모델이라고 일반적으로 부릅니다. 그래서 그런 뭐 이름이 멋있지만 사실 굉장히 간단한 개념이에요. 그래서 그걸 이제 마르코프 모델이라고 부르고, 주로 마르코프 모델은 이제 이런 롤링 다이스와 같이 m 개의 디퍼런트 스테이트를 가지는 상태를 말을 하는 거고, 그리고 그 다음 상태에서 어떤 식으로 이것이 표현될 것인가를 이제 나타내는 그런 수학적 방법입니다. 그래서 probability를 뭐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 조금 더 이그젬플을 가지고 얘기를 하도록 하죠. 예를 들면은 여기서 보면은 핀볼 머신을 예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핀볼 머신을 이렇게 세 개의 그 구멍 홀이 있어요. 핀볼 머신이 아니죠. 이렇게 탕 쏘면은 공이 이렇게 갔다가 그 다음에 어디를 맞고 그 다음에 돌아오는 뭐 이런 것들을 하는 머신인데, 게임 머신인데, 이제 세 개의 스테이트가 있다. 그리고 그 세 개의 스테이트에 공이 들어갔을 때 그 다음 스테이트로 가는, 그 다음 스테이트가 또 한 세 개 정도 있을 때 어떻게 가느냐, 그거를 이제 probability ij로 이렇게 모델을 한다면 어떻게 될까? 그래서 뭐 아니면은 주사위를 생각을 하셔도 돼요. 주사위를 생각을 하셔도 되고, 주사위가 이제 뭐 6개를 있는데 6개가 x1 스테이트에서 그 다음에 상태에서 그다음에 클락이 한번 딱 갔을 때 그 다음 스테이트에서 또 x1으로 갈 확률은 얼마나 될까? 근데 이것이 x2로 갈 확률은 얼마나 될까? x3로 갈 확률은 얼마나 될까? 그거를 x1에 대해서 다 정의를 할 수가 있을 테고, 그 다음에 x2에 대해서도 다 정의를 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x3에 대해서도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그거를 나타내는 거예요. 요 이렇게 칼럼 말고 로우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x1에서 x1으로 가는 것이 0.1 확률, 그 다음에 x2로 가는 게 0.5, 그 다음에 x3로 가는 게 0.4다. 이렇게 되면은 결국 x1에서 다음 스테이트로 가는 총합은 1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만족한다는 거예요. 이 조건을 만족한다. x2에서 출발했을 때 역시 마찬가지로 0.2, 0.3, 0.5가 되고 이 조건을 만족하죠. x3도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렇게 만약에 마르코프 모델을 이런 m 값으로 표현을 했다라고 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타임에서는 그러면은 x2에서만 x2에 공이 존재를 했다. 그러면은 타임 2에서 얘네들이 어디에 존재를 할 것인가? 이거를 계산을 해보자. 그러면은 이게 t1에서 t2로 갈 때 이런 매트리스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 거죠. 그래서 매트리스에서 결정이 되면은 요거 이제 m 트랜스포즈를 곱해줘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이렇게 바꾼 거 트랜스포즈를 곱해주면은 요것을 곱해주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x2에 공이 있었다면은 그 다음 스테이트에서는 이런 probability로 존재를 하게 된다. 그래서 probability로 밖에 이거를 예상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stochastic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거를 그러면은 여러 번 계속했을 때는 어떻게 될까? 여러 번 계속했을 때는 이제 이번 세 번째 스테이트의 확률입니다. 세 번째 스테이트 확률이고, 그 다음에 뭐 계속하면은 이런 식으로 계속 곱해질 수 있겠죠.